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렇게 설전하지 말고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붙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그 부산 얘기, 북감이나 그러니까 저도 세게 붙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우리도 좀 관전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사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최고의 이벤트. 꿀잼이야 꿀잼. 그렇죠. 한동훈 대 조국. 환영합니다. 야, 씨 얼마나 이거 저희는 재밌습니까? 환영합니다. 이거 데스매치 아니에요. 환영한다니까요. 오세요. 뭐 있잖아요. 그 애들 들어와. 오세요. 다음 주제 이제 말말말로 이어지는 대목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단 대표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있네요. 신문 보라 이렇게 조국 대표가 얘기했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아첨한다고 무공천 안 해준다. 뭐 이렇게 둘이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인데 이제 뭐 이 둘이 뭐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내용이 이제 저희 동아일보의 천광함 칼럼을 보고 이제 둘이 설전을 벌이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조국 대표가 먼저 이제 저희 동아일보 칼럼을 공유하면서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신문을 보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방송에서 김준일 평론가도 이제 같은 시청자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으면서 뭐 이제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내용을 짧게 얘기해 보면 이제 뭐 이제 청강함 논설 주간이 이제 뭐 윤이 계속했어도 코스피 6천 정말 가능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건데요.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윤석열 코스피 6천은 뭐 윤석열이 대통령 때여도 가능했다는 취지의 이제 뭐 얘기를 하니까 뭐 이제 뭐 이게 주가 상승 원인이 이제 한 대표 주장이 일리가 없는 거 아니다. 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있고 뭐 한데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헌만 안 했으면 주가도 올리고 서민경제도 살렸을 거다. 이런 논리는 뭐 이제 윤어게인이랑 뭐가 다르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뭐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전 대표가 이제 뭐 조국 대표한테 그렇게 아첨한다고 민주당이 군산에 무공천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맞받아친 건데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게요. 조국 당은 지금 민주당 쪽에다가 조국 대표가 군산에서 쉽게 당선되게 할 수 있어서 그쪽으로 나올 테니까 뭐 무공천해달라 이렇게 매달리는 것 아닌가요? 좀 비겁하고 찌질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는 이제 조국 대표가 어쨌든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 텐데 이제 지역을 어디로 갈 거냐를 두고 뭐 이제 되게 뭐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뭐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당선만 생각하면 전북 군산이 가장 뭐 공천만 하면 출마를 하면 당선이 유력한 곳이고 거기 민주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100% 당선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인데 뭐 이제 이런 곳을 이제 뭐 받으려고 민주당에 아첨을 한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참 뭐 조국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제 지금 거대 양당이 아닌 이제 외부 플레이어로 봤을 땐 두 분이 이제 어쨌든 가장 중량감 있는 인사인데 이렇게 뭐 설전을 벌이면서 상호 존재감을 키워나가는 것도 뭐 상호 입장에서 뭐 적대적 공생관계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조국 대표를 이용해서 본인의 존재감이나 몸집을 키워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청강함 논설위원회 그 칼럼은 잘 쓴 칼럼인데,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게 한 전 대표가 비판해온 윤어교인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적하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렇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윤호개인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 옳다고 주장한 그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네. 그 다음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네. 그게 윤호개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한동훈 대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다가 잘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두 개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제가 보기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앞에서 얘기한 이거는 윤석열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우리가 환율이라든가 물가가 이렇게 치솟아도 그것을 국제관계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탓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네. 지금 주식이 슈퍼사이클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이게 좋은 거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이 잘해서 그렇다. 대통령 덕분이다 만세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클이 떨어질 수도 있다. 당장 이란 전쟁이 나니까 주식이 폭락하고 막 널뛰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거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도 심지어는 윤석열이었어도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은 이렇게 주식은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맥락을 전체를 보지 않고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게 윤호개인과 다를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얘기한 대로 차라리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지 그랬어. 그건 저도 동의를 해요. 안 썼어도 좋았을 걸. 그냥 어느 정부가 있었어도 여야 좌우와 상관없이 그거는 그런 그런 슈퍼사이클에 취지 정도였으면 뭐. 뭐 그런 취지였다고요. 이게 이제 현장 발언이었잖아요. 네. 준비된 그렇죠. 무슨 뭐 방송 출연이나 토론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쨌든 현장감이 반영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다가 정무적으로 실수한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저게 그 논설위원이 지적한 대목은 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게 윤호개인 입장과 뭐가 다르냐라는 건 비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은근히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집단 정서 속에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어쩌면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개헌만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뭐가 문제냐라는 식의 정서가 깔려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윤석열 체제에는 어떤 정당성도 없어요. 그게 계엄을 빼놓고서 나머지 윤석열의 통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찾고 자시고 할 계제가 못 됩니다. 계엄을 통해서 그거 다 무너진 거예요. 네. 그리고 솔직히 계엄 아니었더라도 윤석열 3년 동안에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네. 그냥 술 취한 국정운영이었고 취임한 날부터 파면당한 날까지 문제였어요. 단 하루도 문제가 아닌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기괴한 아까 런정숙 사태도 얘기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 2,000명 뭐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떤 정당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저는 가질 수 있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에 의해서 어쨌든 그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한동훈의 정치적 배경은 윤석열이다. 네. 이 이제 공세로부터 사실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다. 내가 그때 대통령의 참모였고 네. 현 정부의 장관이었는데 나도 견제하지 못했다. 내 책임도 있고 내 잘못도 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반성할 건 반성한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윤석열 체제에 어떤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있는 듯 혹은 야당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왔다는 듯 얘기하면은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윤호개인하고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있어서 오히려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걸 벗어나려면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그리고 윤석열 체제에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점을 네. 본인 스스로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이거 저기 뭐야 달콤한 하루님께서 5만 원 후원해주면서 김종혁 의원님, 한동훈 대표님 늘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큰 금액을 후원해주셨네요. 이거는 그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가 계엄하는 날 저희끼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전에 네. 야 이거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버티지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도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거야. 네. 도대체 대통령실에서 또 무슨 사고를 칠까? 김건희가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까?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았어요. 네. 그 우리들끼리 얘기해. 야 이거 3년 어떻게 견디냐? 이거 완전히 저 대통령실에서 우리 괴멸시키겠다. 친윤들하고 같이 네. 이런 얘기들 계속했어요. 우리가 그 계엄이 아니었으면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이 있다 내지는 뭐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계엄하는 날 그 방송을 보는데 그 강물을 막 그 추운 겨울날 살얼음판을 가다가 얼음이 와자작 깨지면서 찬물 속으로 확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우리 망했구나. 드디어 저 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리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고를 치는구나. 네. 아 국민의힘 망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마 한동훈 대표 더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거 막아야 됩니다. 네. 라고 1초의 망설임도 없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했으면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홀대했습니까? 만나자고 독대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려는데 그것도 안 만나주고 나중에 불러서 비서실장이랑 같이 독대 놓고서 안 해줬죠. 훈계하듯이 막 이런 거나 하고 그다음에 갔는데도 계속 딴 얘기만 하고 아무 실질적으로 뭐 당을 어떻게 하자든지 국정을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갖고 무슨 자기 우크라이나 같은 얘기 무슨 얘기 뭐 이런 얘기만 하면서 도대체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가 아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무슨 뭐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안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고 비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빚이 있어서 그걸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저도 한 대표가 무슨 빚이 있어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러나 사람이 이제 자기 정당성 문제를 늘 생각하거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은 네. 자기 명분과. 근데 그 윤석열에 의해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 거기서 본인의 정치 경력이 시작됐다는 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러면 앞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윤어게인과의 단절은 정확히 하면은 윤석열의 국정운영 전체와의 단절이에요. 윤석열 시대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해야지 윤석열이 저지른 어떤 일과만 단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시대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없애려고 그랬던 네. 시도를 한 거예요. 저 계엄내라는. 그 이전에 어떤 행위를 했든 그 행위 전부 다 포함해서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그 정권에서 임명된 법무부 장관으로서 나도 어쨌든 그 체제가 삐뚤어지고 잘못 가는 거에 대해서 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거 내가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당시에 대통령이 폭주하는 거를 네. 견제하지 못했던 그런 책임이 있다. 이게 인정하고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심리가 커지면 거꾸로 윤석열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고 조국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저렇게 설전하지 말고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붙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도 부산 북갑이나 어디 그러니까 가서 세게 붙어라.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니 우리도 좀 네. 관전하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사실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최고의 이벤트. 꿀잼이야 꿀잼. 그렇죠. 한동훈 대 조국. 환영합니다. 야, 씨 얼마나 이거 저희는 재밌습니까? 환영합니다. 아 이거 데스매치 아니에요. 환영한다니까요. 오세요. 뭐 있잖아요. 그 애들 들어와. 오세요. 오시자고요. 부산, 아니 뭐 본인이 부산 고향이시잖아요. 부산 고향이라고 고향이죠. 하니까 하시자고요. 해광도 부산 출신이고. 북갑에서 붙어라. 예. 어디가 됐든 오시라고요. 부산 북갑에서 대신에 그러면 네. 지켜보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공천 안 해주기. 둘이 붙도록. 제일 좋죠. 안 하고 1대1. 1대1로 데스매치로. 좋다. 무소속 대 조국 혁신당으로 판 좋다.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어쨌든 거의 저 대선급의 빅매치죠. 예, 진짜. 한번 하시죠. 뭐 부산 글쎄 저는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부산 정신 비슷한 걸 얘기하는데 네. 조국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산 정신과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산을 얘기할 땐 화끈하다, 네. 직진 그런 거잖아요. 되게 보면. 근데 그게 조국 대표와 맞나요? 이미지가. 예, 이미지가 맞나요? 근데 양당이 네. 조국 한동훈한테 그런 독상을 안 주려고 그럼요. 악착같이 공천할 그럼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화제를 다 뺏기는데 절대 안. 그러니까 사자 대결도 좋아요. 사자 대결. 예, 조국 뭐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준석 모델 얘기하면서 양쪽 출마해도 내가 독자적으로 살아남겠다. 이런 거를 되게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북갑에서 4파전이 벌어져도 자신 있다. 저 이제 부산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부산과 대구를 갔다 왔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저야 그 한동훈 대표와 함께 했으니까 그 아마 바이어스 편견이 있겠죠. 근데 네.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가급적이면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네. 그리고 이게 진짜로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 동원된 사람들만 있는 건가? 동원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자발적으로 온 거니까. 네. 하지만 어쨌든 그 팬들이 온 거냐,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시민이냐? 사람들이 온 것이냐. 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상인들은 거기서 계속 그렇죠. 장사하는 분들이니까. 사시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가를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어요. 어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난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 야 이거는 이게
완전히 판이 달라지고 있구나. 판이 달라지고 있는 게 네. 그날 저는 태어나서 경상도 사투리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살아온 동안에 제일 많은 경상도 사투리를 여기저기서 뭐 더 저도 또 알아봐 주시고 김조희가 아이가 뭐 이런 얘기하는 어우 인지도 확 올라가셨는데 인지도가 보니까 제명 사태로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 제명 사태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이럴진데. 장동혁보다 높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사실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쓰여져 있던 온갖 그 굴레가 네. 제명으로 인해서 이게 족쇄가 딱 깨진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왜 멀쩡한 사람을 잘라내냐. 그리고 너 니들 중에서 한동훈만큼 그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 너 한동훈 없이 니들 선거 치를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같이 오신 분들 완전한 강성 지지자들이라 그렇지만 나중에 행진을 할 때 보니까 그 위에 도로 위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거 뭐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나 또 상인들이 막 그냥 억세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완전히 우리가 그냥 평론가들이 시장에 가서 뭘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시장에 가서 뭘 많이 사준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실 사준 것도 뭐 50% 이상 올랐대요. 아 진짜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몇만 명이 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분 좋긴 하겠죠. 기분 좋긴 하지만 사는 거 안 사는 거 관계없이 이렇게 시장통을 쫙 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그 상인들이 네. 손잡아 달라고 그러고 사진 찍어자고 그러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분위기가 완전 다르구나. 그리고 대구에서도 그런 거 비슷한 거 대구에서도 분위기는 느꼈거든요.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상 선택의 문제에 서 있는 건데 대구냐 부산이냐 사실 이 두 개 선택지가 제일 유력하게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링이 어디에서 열릴지 모르잖아요. 북갑 같은 경우는 전재수 씨가 출마하는 게 거의 그거 확실시되니까 출마하죠. 거기가 열리는 건 맞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그쪽에서 그 어디야 그 해운대 갑 거기 네. 주진우 의원이 이제 출마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링이 어디에 열릴지를 몰라요. 해운대도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뭐 지금 막 어떻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TK가 됐든 PK가 됐든 이제 더 이상 그 지역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우리 당의 중진들이나 그 지역 의원들의 사고방식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달라져야지 그래야지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거예요. 네. 이분들은 그냥 마치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해. 그래서 뭐 막대기만 꽂아도 영지죠, 공짜였죠. 영지. 자기 영지. 외부에서 오면 안 돼. 뭐 한동훈이 와봐라. 네가 되겠나? 그거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냥 그분들은 모두가 다 나는 무조건 고향 사람만 찍어야 돼. 네. 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거잖아요. 네.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틀에서 벗어날 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한동훈 대표한테 깃발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남이 더 이상 어떤 특정 사람들의 그 텃밭이거나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당이 변화한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오히려 더 그 주민들한테 선거할 때 아니더라도 내려가서 정성을 쏟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부산보다는 대구로 가는 게 가서 집안 싸움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뭐 좋은 국면이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북갑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데니까 민주당이 당선시킬 텐데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산에서 그렇게 뭐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뭐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의 출마지에 대해서도 뭐 왈가왈부하는. 뭐 군산으로 가면 근데 사실 당선은 되겠지만 대선 주자급의 과감한 행보는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좀 이제 격전지에서 붙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데 좀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좀 조국 대표의 미래를 위해서 좋아 보일까요? 뭐 여러 고민이 있을 거야 아마 조국혁신당이 일단 당 지지율이 높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대치가 여전히 높다면 그러면 뭐 천천히 느긋하게 생각해도 되는데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데다가
지금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불편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합연대 추진기구를 양쪽에서 구성을 했는데 구성한 뒤에도 지금 티격태격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연예인. 연대에 대한 건 없죠, 잘.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서가지고 네. 호남에서 뭡니까 떡곰을 노리지 말고 뭐 약간 영남으로 가라. 이삭죽기라는 취지로 얘기했죠. 네, 이게 이제 당에 대한 모욕이다 후보들에 대한 이러면서 또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네. 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네. 그러니까 확실히 민주당 내에서 이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평가가 예전과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특히 이제 지난 총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총선 직후만 하더라도 조국 대표한테 이렇게 막말 수준의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무나 조국 때리기를 합니다. 특히나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른바 친명 세력 내부에서는 뉴 이재명이라 불리는 일종의 네. 이 의심이 싹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구친문 세력이 네. 조국을 구심점으로 네. 뭔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거기에 이제 이를테면 김어준, 유시민, 네. 그리고 당의 정청래 네. 이런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조국 대표에 대한 공세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저는 조국 혁신당이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고 어떤 생각해요. 면에서 그렇죠? 합당을 하려면 조국 대표 사면 받자마자 바로 해버리든가. 그러나 독자 노선을 갈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액션을 했어요. 네. 그래놓고서 합당 제언이 오니까는 또 그걸 바로 수용해가지고 처분만 바란다. 빨리 결정해달라.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거죠. 근데 이게 민주당과는 조금 포지션이 다른 제3정당으로서 독자 정당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했다면 네. 저렇게 민주당에 의존적이거나 네. 혹은 민주당 중심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됐어요. 일정한 차별화를 기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노선으로든 정책으로든 네. 뭘로든.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 같은 있죠. 한 당으로 봅니다.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존재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지지나 표를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합쳐질 당이고 저게 독자적으로 뭘 하려는 것 같지도 않고 내용도 차이가 없고 네. 특히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는 그냥 민주당보다 조금 더 센 얘기를 한다일 뿐이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힘의 논리에 따라서 처분만 바라는 위치가 돼요. 근데 잘 이제 대접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하는 게 요즘에 최근의 모습이잖아요. 조국 대표의. 이게 민주당은 뻔히 그런 류의 권력 투쟁에 굉장히 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저런다고 뭘 주지를 않습니다. 결국 위협이 돼야 뭘 주는 거예요. 근데 위협이 그렇죠. 안 돼. 그렇죠. 위협이 안 되는데 왜 배려를 해줍니까? 정치가 그런 게 아닌데. 선의로 해줄 리는 없죠. 네. 그래서 뭔가 큰 틀에서 큰 전략이 대전략이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 방향을 잃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저런 모습이 좌충우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저는 저걸 끊으려면은 조국 대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단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설사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조국혁신당으로 돌파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위협이 되면 그때 민주당이 손을 내밀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눈치 보면서 어디 군산이나 평택 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줘요. 그건 저희가 민주당을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정치망의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